새벽씩 딱 30분에 나가야 되는 사람. 난 딱 30분에 나가야 된다. 30분에 나가야 돼 딱. 같이 한번 봅시다. 가능하면 30분에 30일, 30일, 30일. 그 워크북 주말에 검사하는 거 알지? 워크북 내가 30번까지 외우라고 했네? 30번까지 해석이랑 어법 둘 다 구조 파악해야 되는 거 알죠? 미리 하세요. 미리. 닥쳐서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냐면 일단 2번 형광펜 그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늘색인 2번 형광펜이죠. 2번 문장에 부사절의 주어인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연필로 연결시키거나 이제 이면지에 쓰거나 편한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그 주어인 이 대시지칭하는 거 4번 문장에 주어인 대시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문맥상 1번 문장에 리미츠랑 문맥상 비슷한 단어에 이렇게 찾아서 메모 치시면 됩니다. 형광펜의 색깔이든지 빨강색이랑 파란 색깔 펜을 주로 쓰잖아 내가. 형광펜은 3개를 쓰고 그걸 구분해서 쓰는 것엔 이유가 있는 걸 알죠. 그 다음에 형광펜을 네모로 칠 때도 있고 동그라미로 칠 때도 있고 세모로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칠 때도 있거든. 이것도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분해서 그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때는 지금 이 31번 지문에서 리미츠랑 문맥상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이면지에 쓰던지 혹은 똑같이 이렇게 네모 표시하면 되거든.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한 사람은 이 리미츠랑 쓸 필요는 없거든. 대조되는 표현에다가 세모를 한번 쳐봐. 이 문맥상 리미츠랑 대조되는 표현이 있거든. 거기에다는 세모를 치시면 됩니다. 이런 훈련이 나중에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 다음에 32번 지문에서는 또 어떤 거를 고민해 봐야 되냐면 이거는 어린이 영화가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연령이 지금 보고 있다는 지문인데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거든. 여하튼 지금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게 너네는 검정색일 테지만 얘가 본문상에 답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빈칸에 소비가 된다. 그 오디언시스 청중들에 의해서 모든 연령의 청중들에 의해서 그럼 이것에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문맥상 같은 표현이 내가 찾은 거는 3개거든. 얘랑 같은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서 연필로 표시하던지 혹은 이면지에 쓰던지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식으로만 스스로 표시해 볼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뭐 긴데 3번 문장에서 이 세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and 있잖아. 너네 구조 파악한 거 한번 확인해봐. 이 등위 접속사 and는 접속사의 종류가 총 몇 개냐 얘들아? 4개죠.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첫 번째는 무슨 접속사야? 등위저죠. 등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관. 세 번째가 명사절이죠. 네 번째가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접속사의 종류가 4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등위 접속사는 종류가 뭐가 있어? 구체적으로? and, but, or, so. and, but, or, so 등위 접속사 사이로는 화면 보면 이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거든? 이거는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야.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워. 너네는 공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해석을 통해서 무엇이 병렬되는 것을 찾는지 전국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 뭐 관계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너네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무엇과 항상 오른쪽부터 먼저 찾아야 되거든. 왜냐면 오른쪽은 찾기가 쉬워.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무엇과 왼쪽에 무엇이 병렬되냐. 일단 무엇이 병렬돼? 문장의 구성 성분상 and를 사용해. 절이 병렬되는 건 알지. 주어 동사가 병렬되잖아. 절이라는 건 주어랑 동사를 갖추고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죠. 구는 뭐야? 단어 2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어 동사의 형태가 없는 것을 구라고 하잖아. 그 오른쪽에 있는 주어랑 동사는 뭐냐? 불러봐 한번. 명사 하나만 부르면 된다. 주어 같은 경우에는 films죠. 그 다음에 동사는 comprise지.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뭐라? 역시나 films. 그 다음에 attracted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지금 여기 빨간색 주어 동사가 병렬되는 것은 동격의 대절인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고 시작할게. 전명이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가로로 묶은 that은 the fact that. 동격의 대절의 선행사로 자주 쓰이는 the fact가 쓰였죠. 되냐? 이 정도만 일단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뭐냐? prejudice. 그 다음에 동사는 is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스위치 조심하고 이렇게 주어랑 동사를 멀게 한 그 원인은 뭐야? 일단 that부터 동그란 괄호 열어서 의미상 어디에서 닫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어디에서 닫았냐? 그쵸? 이거 스펠링으로 나왔는데 못 쓴 친구들 꽤 있더라고. 램이라고 읽고 영역이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대세의 쓰임은 뭔 것 같아? 구조와 해석을 고려했을 때 동격이죠. 동격.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주어랑 동사 있고 some other ram이라고 보어까지 있어서 완전하잖아. 그래서 그 오래된 편견이라는 게 뭔지 풀어서 설명하는 걸 동격이라고 하거든. 동격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그 편견이 뭔지를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그러한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separat부터는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를 멀게 하는 게 결국에는 꾸며주는 말 동그라미랑 그 세모 괄호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질문은 여하튼 이거다. 이 consumed by audiences of all ages랑 문맥상 같은 표현을 찾아서 나는 3개 찾았는데 찾을 수 있는 만큼 찾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베토벤이죠.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창의적인 작곡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결국엔 가장 핵심 단어는 이 나불이잖아. 나불은 명사로는 소설이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어떤 뜻이 있어?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작곡한 것일수록 새로웠대. 그럼 여기에서 나불에 해당되는 표현에 네모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문맥상. 그 다음에 얘랑 대조되는 표현에는 아까랑 같이 세모. 문맥상 같은 표현은 네모. 다른 표현에 대조되는 표현에는 세모를 치면 된다. 그 다음 34번까지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주말까지 답변은 달아와야 된다. 주말에 진도 나가니까. 3번 문장에 this need. 이러한 필요나 욕구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면지에 한글로 적거나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화살표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일루전 that에서 that도 동그란 거로 묶고 뒤에 구조를 봤더니 that의 쓰임이 뭐냐? We are striving for a good end. 뭔 거 같아? 동격이죠. 문장이 완전하죠. 그 다음에 얘는 전명으로 이렇게 묶이잖아. 트월드도 전치사니까 뭐 이렇게 묶으면 되죠. that도 동격. 그쵸?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했던 부분 앞에서부터 그 답변 달면 된다. 아연이 다른지 나갈진 모르겠지만 지금 7분이거든? 35분? 35분? 한번 최선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리미트랑 동의어 뭘로 찾았어요, 누가?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몇 번 문장이냐? 2번의 마지막 2번 문장. 괜찮네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거. 또 다른 걸로 찾은 사람. 그쵸? 8번 문장에 결국 이게 답의 근거구나.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게. 그쵸? constraints를 채우면 되는 빈칸 31번 문제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표시하는 게 다 답의 근거겠죠? 그 다음 또 4번 문장에서 찾은 사람 있어? 그쵸? 그냥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다는 건 결국에 한계라는 거니까. 또 이 정도로 찾아왔는데 또 다른 거 찾은 사람은 반이어는 뭘까? 그러면 대조되는 거는? 대조되는 표현 찾은 사람. 문맥상 accomplish. 몇 번? 아까 그거 했던 거에 2번 문장이 accomplish이냐? 7번에. 그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할까요? accomplish의 세모. 또 다른 거 찾은 사람. 이게 이렇게 표시하면 뭐가 편하냐면은 이제 낱말 문제로도 맞출 수 있거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시오 했을 때 accomplish를 뭐 다른 단어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용이해지는 거죠. 또 세모로 칠 수 있는 표현 찾은 사람.
그쵸? 5번 문장에 no trouble이죠. 문제가 없다? 결국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냐? 8번 문장. 8번 문장 주제문으로 하고 같이 한번 1번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 댄서 무용수들은 자주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인답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에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themselves를 쓰는 거죠. 그 BTS Love Yourself 있잖아. You love yourself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 형태로 쓰는 게 문법 규칙이다. 댄서들은 자주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인답니다. 한계까지. 그들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죠. 하지만 있잖아. 그 밀어붙임이라는 건 글쓴이 입장에서는 미스가이디드, 잘못 이해된 것이랍니다. 만약 그것이 지칭하는 건 그 푸시를 얘기하는 거죠. 향하고 있다면은 그 성취하는 것을 그쵸, 향하고 있다면은. 근데 어떤 것을 성취하는 거냐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잘못 이해된 것이다. 그 밀어붙임이라는 게. 여기서 문맥상 그 밀어붙임이라는 거는 뭘로 표시하면 되겠냐? 앞문장이죠, 앞문장. 댄서가 자기 스스로를 되게 밀어붙이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근데 그거는 잘못 이해된 것이다. 미스가이디드 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만약에 그 톨 댄서, 그 키가 큰 댄서가 연결어는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쳐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미리 쳐놓은 친구도 있고 아예 표시 안 한 친구도 있더라고. 연결어는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잖아. 키가 큰 댄서 있잖아. 근데 얘가 발이 길어. 즉 발이 크다는 거죠. 수행하고 싶을지도 모른답니다. repetitive, 반복적인 vertical, 수직의 점프라는 것을 빠른 음악에 맞춰서. 포인팅부터 세모가로죠. 그쵸. 그의 발을 뭐 하면서? 세우면서 공중에서. 그 다음에 뭐 하면서? 낮추면서 그의 발꿈치는 바닥으로 그 점프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레하는 거를 상상하면 될 것 같아. 발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위아래로 점프하는 걸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키도 크고 발도 커. 그러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되게 커질 거 아니야. 되게 빨리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것은 우리는 춤을 춘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나는 춤을 안 춰서 그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답니다. 얼마나 스트롱, 힘이 좋던지 간에 그 댄서가 no matter how는 부사절 처리할게. 얼마나 그 댄서가 힘이 좋던지 간에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래. 여기서 대세에 해당하는 것은 3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키가 큰데 발도 큰 사람이 수직으로 점프를 빠르게 하는 것. 그게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으로 단련이 돼 있어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 하지만 있잖아, short-footed, 그 발이 작은 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건 그거를 쉽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나오죠. 또 다른 댄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생할 수도 있답니다. 완료하기 위해서 half-turn, 반으로 도는 것을 그 공중에서. 7번 문장. 주어는 understanding이죠. 동사는 뭐냐? 탈스인데 얘가 수요 동사잖아.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쵸? 여기까지 묶을게. 결국에 이해하는 것은 뭐를 이해하는 것이냐면 connection, 연결을 이해하는 거죠. between A and B. 그 빠른 turn rate, 회전, 속도와 alignment, 정렬이죠. 여기서 지금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이 rate랑 alignment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rapid turn rate, 빠른 회전율과 alignment, 정렬. 몸을 정렬시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정렬시키는 거냐면 rotation axis, 회전축에 가까운 그 몸에 정렬하는 것이. 그러니까 빠르게 돌면 돌수록 너네가 반바퀴 회전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 사이에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에게 얘기해 줄 것이랍니다. 어떻게 성취할지, 그녀의 그 회전을 성공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사례의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사례라는 것은 결국에 위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는 3번 문장에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SS1이라고 쓸게. 불가능한 어려운 경우엔 톨 댄서가 나오고 4번
5번 문장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6번 문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또 다른 댄서가 이제 반바퀴를 돌기 위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물리적인 신체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도와줄 거다. 이 두 개의 사례에서 결국에는 understanding, 이해하고 working, 이해한 다음에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within은 안에서 하는 거잖아. 그 제한 내에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 제한이라는 것은 imposed, 부과가 되는 거죠. by nature, 선천적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고난 걸 얘기하는 거죠. 키가 크던지 작던지 발이 크던지 작던지. by nature, 선천적인 것이라고 써줄게. 선천적인 것. 선천적인 것, 타고난 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사되는 한계죠. 무엇에 의해서? 물리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을게요. 이것이 타고난 것과 물리 법칙에 의해서 묘사되는 한계 내에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이 뭐를 허용하냐면 댄서가 노력하도록 허용한답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 한계 내에서 노력한다면 최소화하면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라는 걸 그 부상에 자신을 잘 이해하면 부상을 입을 그러한 가능성도 줄겠죠. 그래서 문맥상 이 미니마이징이라는 표현도 반연은 맥시마이징이 되겠죠. 결국에 댄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물리법칙을 이해해야지 부상을 당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춤을 출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표시 안 한 거 없죠? 그 다음 32번.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는 질문이야. 항상 출제돼 내신에. 그러니까 별표를 하나 쳐놓도록 합시다. 항상 출제된다. 모든 학교에서. 하객여고고 인성여고고 인명여고고 단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는 중요한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머스트니까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야. 관계를 탐구를 해봐야 된답니다. Between A and B 사이에서. Children's film, 아동 영화의 프로덕션, 그러한 제작과 소비의 습관 사이에 그 관계를 조금 탐구해볼 필요가 있대. 그 용어, 아동 영화라는 것이 무엇을 암시해? 소유를 암시하잖아. 소유권을. 아동에 의한 소유를 암시한답니다. 대여를 이렇게 글씨체를 다르게 했다는 건 결국에 강조하는 거거든. 그들의, 즉 아이들의 영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영화라는 것은 소위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야?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건 항상 have been consumed니까 얘 시제의 형태가 뭐냐. 일단 현재 완료 수동태. 결국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비가 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연령의 청중들에 의해서. 특히나 상업적 영화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얘도 일단은 have been consumed. 얘를 만약에 문법적으로 틀리게 출제하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출제하실까? have? 그쵸, consumed.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 왜냐면 주어가 그 영화잖아. 영화라는 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considerable은 양이 많다는 거거든. 일단 문맥상 비슷한 표현 뭘로 찾았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해? 너네가 네모 친 게. 표 3개 표시한 사람 혹시? 나는 3개 표시했다. 3개 찾은 사람. 2개 찾은 사람. 2개 찾았어? 그럼 2개 찾은 사람 한번 불러봐. 못 찾았어 너네? 몇이? 3번 문장? 7 out of the 그 부분. 3번 문장의 마지막 줄에 7 out of the top 20 films 얘기하는 거거든? 구체적인 사례에서 찾았네요. 나쁘진 않은데 혹시 다른 거에서 찾은 사람? 오디언시즈. audiences.
몇 번 문장이냐? 4번 4번 문장이 마지막 어디언시죠? of diverse ages. 네. 괜찮네요 거기도. 일단 합시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거. 그쵸. considerable crossover. 이게 사실 상당한 교차가 있다 하잖아. 사실 나도 여기만 쳤는데 이 뒤에 전면까지 쳐도 되는데 일단 이게 상당히 교차된다는 건 결국에 아동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도 본다는 거거든. 상당하다는 건 양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찾은 것 중에 하나이긴 하고 또 다른 데서 찾은 사람. 4번 문장에서는 어때? 그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넓고 국제적인 수용이라는 건 결국에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걸 문맥상 함축하는 것이거든. 5번 문장에서 찾은 사람 있냐? 그쵸? Children's theme이 at the heart, 중심에 있다고 하잖아.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현대 그 대중문화에 있어서 popular은 대중이라는 뜻이 있다. 그 인기 있는 이라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아동 영화가 다양한 연령대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이렇게만 표시하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 표시했냐? 상당한 크로스오버, 그 교차, 넘나듦이 있답니다. 청중의 구성, 컴포지션, 구성에 있어서 그 아동 영화에 이러한 상당한 교차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역시나 수동태니까 이번 영광펜 칠게. 근데 무엇을 보면 이렇게 청중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냐? 무엇에 의해서 보여지냐면 사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의 대수로 전명이 묶이고 주어는 찾아 그쵸? 11. 그 11개의 데니시는 덴마크다. 덴마크의 아이 그 다음에 청소년 영화라는 게 59%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답니다. Theatrical admission 무엇에 있어서? 극장의 입장료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입 10개 중에 6개가 아동 영화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거야. 덴마크에서는. 그리고 2014년에 젊은은 독일이죠. 독일의 아동 영화라는 게 컴프라이즈 차지하고 있답니다. 7개를 무엇 중에? 그쵸 상위 20개의 영화 중에 그쵸 내셔널 박스오피스 그 전국 극장 흥행 수익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극장 수익이라는 게 결국엔 아동 영화로 창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빨간색 대절에서 열었던 거 여기서 지금 닫았다. 빨간색 연 거 여기서 이제 닫았다.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corresponds with 무엇과 일치하냐면 지금 비교급이죠. broader 더 넓은 국제적인 수용과 일치한답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겉보기에 그쵸 아동 문화처럼 보이는 것에 국제적인 더 넓은 국제적인 수용과 일치한다. 결국에는 이게 얘기하는 건 아동 영화처럼 보이는 문화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오디언시스 청중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은 결국에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팩트 대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요. 대절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덴마크에서는 59%가 아동 영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역시나 탑 20개 중에 7개가 아동 영화로 이루어진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동 영화가 인기가 정말 많구나. 5번 문장. 이 오래된 prejudice 편견 있잖아. 어떤 편견이냐면 아동 영화라는 건 some other realm 어떤 다른 영역이라는 편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orever 얘 부사죠. 영원히 subordinate to 얘 단어에 나오냐? 종속한다는 거죠. 그쵸? 뭐라고 나와 있다고? 하의 네. 밑줄 치고 씁시다. 무엇에 종속하는 갓 부수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 separately 부연 설명해 주는 거는 뭐겠냐 얘들아. separate의 선행사를 뭘로 보면 될까? 여하튼 얘가 형용사인 건 알 텐데 품사가 children them인 거 알죠? 얘를 부연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아동 영어라는 건 결국에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종속된다는 거죠. 더 legitimate 제대로 된 합법적인 영화의 그 성인을 위한. 결국에 아동 영화? 그거 되게 하위 버전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오래된 편견이라는 거잖아. 이런 오래된 편견이라는 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realities 그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는 이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아동 영화라는 게 at the heart 중심에 있다는 거죠. 현대 그 대중문화에. 되냐? 아동 영화 취급 안 해주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죠. 5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도록 합시다. 5번 문장. 이거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지문이니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 동의어 불러보세요. 일단은 같은 표현으로 쳤겠죠. 2번 문장에서 찾은 단어는 뭐냐? 나불이랑 동의어. 뉴죠, 뉴.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같은 그쵸 나부 여기 있죠. 전부 다 형용사로 쓰였죠 이 지문에서는.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 나부 패턴.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5번 문장에서 나불이랑 동의어일까 얘들아? 유니크죠. 유니크. 고유하다는 것도 결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새로운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다음에 또 6번 문장에서는 동의어가 뭐 있을까? 그쵸.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하다는 건 결국에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거든. 새롭다는 얘기야 문맥상. 그 다음에 new가 있고 또 7번 문장에서는 creativity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은 그럼 여기서 반의어로는 못 찾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모친 것과 반의어에 해당하는 건 뭘까? 5번 문장에 있는데 세모로 친 사람 있냐? particular 5번 문장에 particular sonata 다른 거 그쵸 패턴이죠 패턴 패턴이 있다는 건 결국에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새롭지 않다는 거거든. 그쵸? 되냐? 그래서 이게 반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냐? 7번. 1번이랑 그럼 1번이랑 7번 치세요. 1번이랑 7번. 드라이브가 욕구라는 뜻이 있거든. 베토벤의 욕구라는 건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결국에는 reflection, 반영이랍니다. 그의 그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다. 결국엔 이게 뭔 소리냐.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 베토벤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게 1번 문장이니까 한번 집에서 혼자 이거를 써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봐라. 우리의 뇌라는 건 경험한답니다. 보상감을 경험한답니다. 언제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지 알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런 거죠. 근데 어떠한 과정에서? exploring, 탐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것을 예를 들면은 음악적 phrase, 어구, 즉 악절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 근데 이 음악적 어구라는 게 우리가 연주해 본 적이 없거나 heard,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전에 동그란 거로 이렇게 닫고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렇게죠.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뮤지컬 프레이즈 오른쪽에 있는 대세 쓰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왜냐면은 heard랑 played 뒤에 목적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대세를 위치 정도로 바꿔도 되죠. 동격의 대신 위치로 바꿀 수 없는 거 당연히 알죠? 우리의 창의성이라는 게
leads to도 얘 인과관계 동사잖아. 인과관계 동사로서 지금 curiosity에 해당하는 거는 원인이냐 결과냐? 원인이죠, 원인. 원인이 curiosity고 결과가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냥 결국 1번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네. 그쵸? 우리의 창의력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야기할 때, 이어질 때 결과로 오는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 그 쾌감이라는 것을 준답니다. 되냐? 너네가 호기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대.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언어보로브는 많은이라는 형용사죠. 많은 연구자들이 모형을 만들었답니다. 모델링을 했답니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게 뮤지컬 컴포지션, 작곡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보통 창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겠냐? 호기심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경우에 있잖아. 컴퓨터 모델링이라는 게 얘 동사 어디 있냐? reviewed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 that 이렇게.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다시 한번 뭐야 얘들아? patterns죠. 동사는 decreased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while에서 다시 한번 세모가로 열리고 patterns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while에서 부사절 열린 거. 동사는 increased. 얘 구조 조심해라. 특히 신입들 구조에 대한 이해를 키워라. 됐죠? 커다란 틀은 받고 다시 한번 베토벤의 경우에 컴퓨터 모델링이라는 게 이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거든.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되어 있는 컴퓨터 모델링이었거든. 근데 이 소나타라는 게 작곡이 되었어. 몇 살 이후에? 13살 이후에. 이게 뭐를 드러냈는지 알아? 음악적 패턴이라는 게 이게 발견이 됐겠죠.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이게 감소했답니다. 나중에 소나타에서. 그 말인 즉슨 얘들아, 이제 베토벤이 태어나서 13살까지 이제 작곡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13살 이후로 갈수록 점점 더 새로운 걸 창작했냐, 뻔한 걸 창작했냐. 새로운 걸 창작했다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나 제대로 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죠. 나 제대로. 잠깐만. 일단은 갈게 그냥. 새로운 패턴이라는 게 여기 반면 새로운 패턴 있죠. 그쵸? 근데 이게 패턴을 포함한 거거든. 어떠한 패턴이냐면은 그 고유한 패턴을 포함해서 특정 소나타의 고유한 패턴을 포함하여 새로운 패턴이라는 건 어땠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뻔한 걸 작곡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작곡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해서 있잖아.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것은 덜 예측 가능해졌다. 그럼 우리가 이해한 게 맞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걸 작곡했으니까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창의력이라는 게 exploration, 탐구를 이끌었던 거죠.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즉 창의력이라는 것은 강력한 드라이버, 원동력이랍니다. 인간의 창의성에. 즉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거 가기 전에 이거를 필기해라. 지금 바로 다음 문장에 그 질문 나온 부분 있잖아. 함축하는 게 뭐냐고. 쉬운 표현으로 바꾼 거거든. Not everything that counts.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쉬운 표현으로 바꾼 건데 이거를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썼어 다? 못 썼어? 못 쓴 사람은 내가 조금 이따 캡처해서 보내줄 거야. 얘들아 여기 화면 잠깐만 봐.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이거 맥락만 이거 5번 문장만 다시 한번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컴퓨터 모델링이라는 게 근데 이게 집중하고 있었잖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근데 이게 13살 이후로 쓴 거거든. 그러니까 여튼 천재죠. 13살 이후에 썼다는 건 그 이전에도 썼다는 거거든. 13살 이후에 쓰여진 소나타니까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6학년 이후 중학교 때부터 쓴 거를 보면은 음악적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감소하다는 건 0살부터 13살 사이에 쓴 거를 더 이상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 점점 그게 감소했고 그 다음에 어떤 반면에 새로운 패턴이라는 건 증가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천재성이 더 뛰어나졌나 봐.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 시작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